저는 30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마비 환자를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느끼는 건 심장마비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으로만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아주 짧은 경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환자를 살릴 수 있었는데 단지 주변 사람이 대처 방법을 몰라서 목숨을 잃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4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이 초기 대응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순간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했던 적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7초가 중요한지를 아주 쉽게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혹시 모를 심장마비 상황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형제, 친구, 그리고 나 자신까지.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 순간을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조금만 겹쳐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확률이 두세 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목숨을 구한 경험, 그리고 안타깝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까지 모두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심장마비는 경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그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첫 7초의 비밀과 대처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심장마비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심장이 젊었을 때처럼 탄탄하게 뛰지 못합니다. 혈관벽은 조금씩 굳어지고 심장 근육은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기온 변화, 갑작스러운 운동, 과식, 음주, 이런 작은 요인들이 겹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뇌는 46초 안에 산소 공급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7초를 넘어가면 뇌세포가 손상을 입기 시작하죠. 그리고 4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7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차를 부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응급차가 오기까지 평균 7에서 1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존 확률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그 확률은 두세 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폐소생술을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방법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심장은 멈춘 상태에서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가능성은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려다가 늦어지는 것보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심장마비가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바로 옆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안내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필요할 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본인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배우자, 가족, 친구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은 순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7초 안에 해야 할 일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던 시간에 119 구급대가 한 남성을 들것에 실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갑자기 숨이 멎었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분의 얼굴빛이었습니다. 피부가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맥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쓰러진 직후 마트 직원 한 분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예전에 TV에서 본 심폐소생술 방법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4분 동안 그분은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응급실로 이송된 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치료 과정이 있었지만 그분은 뇌 손상 없이 회복해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바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반대로 불과 한 달 전에 또 다른 환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비슷하게 60대 중반의 남성이 집에서 쓰러졌는데 가족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119만 부른 겁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고 그분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그때 뭔가 했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 하나. 쓰러진 후 첫 7초 안에 대처했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심장은 멈춘 순간부터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7초를 넘기면 뇌세포는 손상을 입기 시작하고 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망설이는 7초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이 갑자기 쓰러진 순간을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기억은 평생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7초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심장마비 첫 7초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첫 7초 안에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환자의 의식 확인입니다. 그 사람의 어깨를 2~3번 가볍게 흔들며 괜찮으세요? 들리시면 눈을 떠보세요. 라고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반응이 전혀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숨을 쉬는 듯해도 가늘고 불규칙하다면 심장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백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한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아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대형 마트, 지하철역, 공공기관, 심지어 요즘은 일부 아파트 경비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켜서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뼈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명심하세요.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늦거나 안 하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은 강하고 빠르고 끊기지 않게입니다.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양손을 깍지 껴 환자의 가슴 중앙, 즉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가운데에 둡니다. 팔꿈치는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 가슴이 56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합니다. 속도는 1분에 약 100회에서 120회. 하나, 둘, 셋 박자를 맞추며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거나 감염이 우려된다면 가슴 압박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응급 지침에서는 비전문가의 경우 가슴 압박만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만큼 초반의 가슴 압박이 생존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완벽하지 않은 CPR이라도 바로 시작한 경우 환자가 살아 돌아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오겠지 하며 손을 놓고 기다리던 경우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3가지 의식 확인, 신고 AED 요청, 가슴 압박. 이게 바로 첫 7초 안에 시작해야 하는 생명의 공식입니다. 당신이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2~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첫 7초 안에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4분의 사투입니다. 이 4분은 생존과 사망을 가르는 가장 치열한 시간입니다. 먼저 가슴 압박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팔이 아프고 땀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2분마다 교대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4분 이상 산소 공급이 끊기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AED가 도착했다면 즉시 사용 준비를 합니다. AED는 처음 써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에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전원을 켜면 패드를 붙여주세요라는 지시가 들립니다. 환자의 가슴이 젖어 있으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패드를 그림에 표시된 위치대로 붙입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옆구리 쪽에 붙이면 됩니다. 패드를 붙인 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는 절대 환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분석이 끝나면 충격이 필요합니다 또는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손을 뗀 것을 확인한 뒤 번쩍이는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충격 후에는 지시가 없더라도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충격만으로 심장이 완전히 정상 박동을 되찾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혹시 AED가 없더라도 가슴 압박만 꾸준히 해도 생존 가능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힘으로는 못 버틸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이 순간은 내 체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내 자녀라면, 팔이 아파도, 숨이 차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 4분 동안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끝까지 압박을 이어갔고 그 덕에 환자가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멈춘 순간 환자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던 장면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 전에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치명적인 순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조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는 듯한 혹은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듯한 통증이 몇 분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목이나 어깨, 팔, 턱 등으로 번지는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 가쁨입니다. 평소에는 잘 걸어다니던 사람이 가벼운 활동만 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경우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지럼증과 식은땀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몸이 축 처지면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심장 박동입니다. 심장이 쿵쿵하다가 텅 비는 듯 멈추거나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전조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다음에는 실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심장마비 위험을 더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를 받아 심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막히기 쉬워집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하니 항상 몸을 충분히 풀고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사고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소 생활 속에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실천한다면 미래의 위기 순간을 피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생존 확률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심장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 심폐소생술 훈련입니다. 집에서 한 번쯤 가슴 압박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나 두꺼운 쿠션을 바닥에 두고 양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꾹꾹 누르는 연습을 합니다. 쿵쿵쿵 박자를 맞춰서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연습을 가족이 돌아가면서 해보면 누가 더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나서야 할지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AED 사용법 숙지입니다. 집에 AED가 없다면 가까운 마트, 지하철역, 주민센터, 경비실 위치를 가족 모두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AED 위치를 검색하면 가까운 곳이 지도에 표시되는 앱도 있습니다. AED는 처음 써보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그림과 음성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면 순서를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패드 부착 위치와 전원 버튼, 충격 버튼 위치를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응급 역할 분담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은 119에 신고, 한 명은 AED를 가져오기, 다른 한 명은 가슴 압박을 시작하도록 미리 정해두면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복습입니다.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복습해야 몸이 기억합니다. 혹시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 모두가 CPR을 배워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단 1분도 안 돼 가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그분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전혀 준비가 안 된 가족은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몇 분을 허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의 뇌는 산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장 응급 훈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당신도 가족과 함께 그 약속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 저는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60대 중반의 남성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뜬 채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맥박을 확인했고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압박 시작할게요. 저는 두 손을 포개어 그의 가슴 중앙에 댔습니다. 팔꿈치를 곧게 편 채 전 몸무게를 실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아내에게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AED를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몇 분 뒤 AED가 도착했고 빠르게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했고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모두 물러서게 한 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충격 후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이며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고 아들은 아버지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와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전율을 느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며칠 뒤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심장마비는 준비한 사람만이 살릴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그 첫 7초, 그리고 이어지는 4분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순간을 생존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심장마비 환자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그냥 좋은 정보로만 두지 마시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AED 위치를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만약의 상황을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준비가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혹시 모르는 이웃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첫 7초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준비가 생명을 살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준비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